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GV80, GV80, 예, 네, GV80, GV80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딱히 리뷰를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별로다라고 꼬집기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인터넷에서 사진만 보셨던 분들은 약간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고 진짜 별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차를 보고 나면 사진보다 훨씬 더 차가 멋지다라고들 다 말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차를 실물로 보시지 못하셨다면 이런 영상이나 사진만으로 판단하시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딱히 이 차의 뭐 익스테리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래도 나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이제 좀 아쉬운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그릴에 이제 이렇게 번호판 플레이트를 따로 달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출시되는 그 아우디 모델들을 보게 되면 이 그릴에 아예 그냥 이 번호판을 장착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제네시스도 이 그릴 자체에 번호판을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을 아예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릴 자체는 굉장히 멋지고 소재도 괜찮은데 여기에 이렇게 이 그릴의 한 복판에 떡하니 이 플레이트가 이제 따로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은 좀 거슬린다라는 거. 이게 뭐 그냥 저렴한 차면은 사실 상관 안 하겠는데 이제는 이제 8천만 원을 넘어서 9천만 원을 넘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이제 1억까지도 가게 되는 이제 그런 브랜드가 바로 제네시스인데, 고급 브랜드인 만큼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한번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아쉬운 것은 이 범퍼 이 측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측면을 크게 가로질러서 이 뒷범퍼 이 부분까지 이어지는 이 크롬 라인, 이 라인 자체의 디자인은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차의 이 측면을 볼륨감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차가 이렇게 마냥 막 거대해 보이고 뚱뚱해 보이지 않게끔 잘 디자인이 된 것 같은데, 다만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의 소재가 크롬이라는 것. 현재 이제 이 와인 컬러하고는 이 크롬이 그래도 잘 매칭이 되는데, 이 외장 컬러가 와인이 아니라 그 흰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흰색 무광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밝은 색이 됐을 때는 이 크롬이 굉장히 좀 뭐랄까 그 조금 저렴해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 예,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외장 컬러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크롬이 아니라 약간 그 매트한 소재로 좀 바뀔 수 있으면 조금 더 고급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 말고는 이 차의 디자인에 있어서는 제가 뭐 불만을 가질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리어뷰는 딱히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없고, 일단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이번에 출시된 그 가솔린 모델은 이제 머플러 팁이 이렇게 좌우로 있다라는 거,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인테리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스테리어에 이어서 인테리어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인테리어는 익스테리어보다도 호불호 중에서 호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대부분이라기보다 이 차를 타보신 분들은 그냥 다들 좋다고 얘기하세요. 사실 이 정도 금액이 되는 차에서 불만이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지만, 디자인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송풍구의 디자인입니다. 약간 그 렉서스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은데, 렉서스보다도 훨씬 더 정돈이 잘 되어 있고 이렇게 한 방에 쫙 연결되는 느낌이 굉장히 좀 좋고,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것이 이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 이렇게 두터운 스티어링 휠이 현대차에서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차를 처음 받았을 때 이제 핸들을 딱 잡자마자 핸들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소소하긴 하지만 이 스타트 버튼도 기존에 이제 밀어서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위에서 이제 아래로 누르는 방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마음에 들고, 이번에 공개된 그 G80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상등까지도 이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방식이잖아요. 네. 이런 방식도 되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 계기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 처음 보는 이 입체 계기판이라는 것을 적용을 시켰는데, 저는 처음 봤을 때 막 그 매지가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잔상이 남았다가 또 어떻게 보면은 잘 보이고, 계속 지금 그게 반복이거든요. 근데 제가 눈이 시력이 양쪽 짝짝이어서 더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 계기판 봤을 때 어떻게 보이시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공조기 컨트롤러 버튼의 개수를 줄이고 최대한 이 액정 안쪽으로 압축을 좀 많이 시켜서 처음에 조작할 때는 약간 좀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은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적응만 되면은 이제 뭐 훨씬 더 간편하게 또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기어를 선택하는 이 조그 셔틀이라고 해야 되나? 아시다시피 그 이렇게 돌리는 방식은 제기어의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근데 제기어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돌려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물론 그 뭐라 그럴까, 제기어처럼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힘을 줘서 돌리도록 만들었어야 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위에 이 메뉴를 선택하는 이 다이얼은 굉장히 좀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그에 반해서 이 기어를 선택하는 이 다이얼은 굉장히 좀 빡빡한 느낌? 물론 이 메뉴를 선택하는 다이얼만큼 부드럽게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니지만, 이거보다는 현재 지금 이 느낌보다는 조금 더 약하게 만들어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치 자체도 이 기어를 선택하는 다이얼을 이쪽으로 보내고 이 메뉴를 선택하는 다이얼을 뒤로 보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키가 크신 분들은 시트를 뒤로 이제 놓고 하시게 되면은 얘를 잡을 때 별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시겠지만, 시트를 좀 당겨서 운전하시는 분들이거나 다소 좀 키가 작으신 분들은 얘를 잡으려면 살짝 팔을 이렇게 뒤로, 팔꿈치를 뒤로 이제 보낸 상태에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주 편안하게 잡으려면 사실 얘가 더 손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설정하는 다이얼보다는 아무래도 이 기어를 선택하는 다이얼을 훨씬 더 많이 조작하기 때문에 위치를 앞뒤로 바꿔줬으면 훨씬 더 이제 이 돌리기에 더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딱 아쉬운 것은 딱 이 기어 셀렉터를 조금 더 약한 힘으로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치도 이 메뉴를 선택하는 다이얼과 바꿔줬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다른 어떤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네, 이런 수납 공간은 차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다라는 것. 이 팔걸이 밑에 이 수납 공간의 깊이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역시 이제 차가 크다 보니까 수납 공간 하나는 굉장히 좋고, 이 우드의 재질, 뭐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최고급 차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재질이고, 그리고 오디오 역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60만 원 정도 옵션 값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살짝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점점 현대자동차의 오디오가 점점 좋아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도 당연히 차 크기답게 뭐 충분한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큰 트렁크 공간을 원하신다면은 이제 쉐보레 콜로라도 이상을 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트렁크 공간도 충분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면 충전할 수 있는 이 USB 슬롯이 2개 있고, 그리고 220 아울렛이 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은 이 차에 220V 아울렛이 있다라는 것도 되게 좀 유용하게 많이 쓰일 것 같아요. 패밀리카에 있어서는 이 220 아울렛이 이제 필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의아한 것은 나중에 이제 GV90에 달아주려고 하는 것인지 후석 모니터는 아예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는 좀 한 가지 좀 의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키울 때 이 후석 모니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좀 옵션으로 넣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차가 지금 뭐 5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옵션 넣으면 거의 9천만 원인데 이왕 옵션 넣는 김에 후속 모니터까지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팔걸이를 한번 내려볼게요. 뭐 그냥 네, 엄청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은 안 들고 그냥 쏘쏘하다 뭐 그 정도 팔걸이는. 네, 제가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이 뒷좌석의 등받이 각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좀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앉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굉장히 각도가 많이 눕혀지기 때문에 되게 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재질도 좋고 모양도 괜찮아서 되게 편한 베개를 베고 있는 것 같은, 잠이 되게 잘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뒷좌석 옵션은 무조건 넣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 고급차의 필수 아이템 전동 커튼. 네. 뒷좌석 같은 경우는 저기 이 후속 모니터를 옵션으로 넣을 수 없다라는 것 말고는 뭐 아쉬운 점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도어 트림에 저런 스티치도 이제 뒷좌석에 오니까 또 눈에 들어오네요. 저런 것도 좀 신경을 좀 쓴 부분인 것 같고. 네, 인테리어 제가 더 이상 얘기해봤자 계속 좋다고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네, 이만 줄이도록 하고, 이제 다음번 실질적인 주행 느낌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 그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 GV80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이어서 이 차의 실질적인 어떤 승차감이나 그 주행 성능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 승차감, 이 GV80의 승차감을 어떻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뭐 역시나 그 기존의 그 독일 차들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더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벤츠와 BMW를 기준으로 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보통 이제 이 벤츠의 승차감이 몸에 맞으시거나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 성향의 분들은 이 GV80의 에코나 어떤 그 컴포트 모드일 때 승차감도 약간 좀 단단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BMW의 어떤 그런 주행감이나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의 이 GV80의 에코나 이 컴포트 모드일 때 서스펜션 느낌을 뭐 괜찮다라고, 단단하거나 뭐 그렇게 느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단단한 거를 좋아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이 GV80의 그 에코나 그 컴포트 모드일 때보다 오히려 그 스포트 모드일 때가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차의 승차감은 어떤 느낌이냐면, 차가 크게 출렁거리지 않고,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차가 최대한 이제 수평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이제 충격이나 이제 어떤 그런 움직임들은
서스펜션에서 다 해결을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몸은 출렁이지 않는 대신에 조금 몸으로 충격은 또 올라오는 어떤 단점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단단한 느낌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이 GV80의 이 스포츠 모드의 승차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시승하는 내내 거의 뭐 에코나 컴포트 모드에 놓지 않고 대부분 스포츠 모드로 시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스포츠 모드만 놓고 시승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스포츠 모드일 때 엔진 리스폰스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에코나 컴포트 모드와 비교했을 때 그 리스폰스의 그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스포츠 모드일 때의 이 빠른 엔진 리스폰스가 딱딱하다기보다 좀 탄탄하다는 느낌의 어떤 이 서스펜션의 세팅과 굉장히 잘 어울려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이 GV80가 덩치도 크기 때문에 많이 굼뜨고 움직임도 많이 뭐랄까 좀 이렇게 느릿느릿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스포츠 모드일 때는 정말 이 덩치답지 않게 잘 움직이는, 제가 이제 마치 그 BMW를 좋아하는데 BMW의 어떤 그런 느낌을 흡사 전달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엔진 리스폰스와 서스펜션의 어떤 그런 탄탄한 느낌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엔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대의 새로운 3.0 디젤 엔진을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 GV80 정도 되는 차를 타면 가솔린 타는 것이 진리가 아닌가라고 어떤 그런 편견에 좀 사로잡혀 있었는데 막상 이 3.0 디젤 엔진을 접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진동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지금 이 차가 한 5,000km 이상 탄 시승차임에도 불구하고 진동은 굉장히 잘 잡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음 문제, 소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6기통 디젤이기 때문에 그 4기통의 어떤 달달거리는 소리는 전혀 나지 않고 당연히 데시벨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소리가 안 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소리가 나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6기통이기 때문에 그 소리 자체가 굉장히 좀 듣기 좋다고 해야 되나요? 엔진 소리를. 그래서 생각보다 엔진 그 사운드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이제 소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제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시벨 자체는 당연히 어느 정도 들리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조용할 때 이제 타다 보면은 그 데시벨이 더 크게 들려서 이 차가 디젤 차구나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소음도 굉장히 잘 잡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 차를 두고 뭐 시끄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계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이 GV80의 이 3.0 디젤 엔진이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지금 어떤 차를 타고 계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진짜 저도 이 차 저 차 많이 타보지만 그 뭐랄까 다른 독일차의 3.0 디젤 엔진과 비교했을 때 엔진 진동이라든지 소음의 어떤 데시벨 정도라든지 톤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지금 현재 이 GV80에 올려져 있는 3.0 디젤 엔진은 굉장히 만족스럽다. 물론 이제 이 똑같은 엔진이 이 GV80보다 낮은 등급의 차에 올려진다고 하면 어떤 소음의 정도나 진동은 더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 이 GV80의 3.0 디젤 엔진은 굉장히 소음이나 어떤 진동에 있어서는 만족스러운 수준이다. 그리고 이 차가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롤스로이스를 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문제는 이 뒷좌석 승차감이죠. 아무래도 이제 패밀리카로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뒷좌석 승차감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도 뒷좌석에 잠깐 앉아봤었는데 듣던 것만큼 뭐 승차감이 안 좋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단단한 승차감을 좋아하는 편이라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또 유럽차와 한번 비교를 해봐드리자면 그 디자인이 정말 훌륭해서 많이 팔린 그 XC90 있잖아요. 제가 그 차를 처음 시승한 게 벌써 한 뭐 3년 거의 처음 나오자마자 제가 한번 시승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와,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게 할인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9천만 원 막 이상 했었거든요. 근데 야, 9천만 원 이상 주고 이런 승차감의 차를 사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승차감에 있어서 실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이제 떠올려 봤을 때, 이 제네시스 GV80는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그런 승차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뒷좌석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옵션을 넣으면은 전동으로 그 등받이가 엄청 기울어지잖아요. 근데 그 기울어지는 정도가 생각보다 정말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승차감이 다소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시트 포지션 때문에 승차감에 있어서 앞좌석 대비 아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 뒷좌석의 그 등받이 각도, 그 시트 포지션으로 인해서 많이 좀 보상을 받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뒷좌석 승차감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물론 이제 시승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겠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다. 사실 그리고 그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 차들은 대부분 다 뒷좌석 승차감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주행하면서 이제 느껴지는 것들, 이제 막상 주행하면서 이제 몰랐던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소소한 것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먼저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라는 이 옵션이 굉장히 좀 신박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실제 이제 느껴지는 어떤 실제 체감보다 이 화면상의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운전이 미숙하시거나 또 여성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이 화면을 보시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 그리고 실제로도 앞차와의 그 차간 거리가 실제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글쎄요,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나중에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런 속도감과 앞차와의 그 차간 거리가 좀 더 이제 실제와 가까워지면 훨씬 더 편한 그런 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처음에 몰랐는데 이제 자꾸 이제 타다 보니까 이 시트의 착좌감 자체가 이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금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가죽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훌륭하고 좋지만, 이 형상 자체가 뭔가 좀 이 사람의 운전자의 몸을 이렇게 좀 감싸주는 느낌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등받이 쪽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엉덩이와 허벅지가 닿는 부분들은 조금 뭐랄까, 타고 내리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엉덩이와 허벅지를 딱 받쳐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덜하다. 물론 막 그런 어떤 버킷 시트와 같은 느낌을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 수입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고급차의 시트는 딱 앉았을 때 뭔가 시트가 나를 살짝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 이 제네시스 이 GV80의 시트 자체는 등받이는 괜찮은데 이 엉덩이와 허벅지 쪽 하단 부분의 느낌은 조금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이 식탁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푹신하지만 어떤 밑에 부분은 되게 평평한 느낌? 평평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차는 정말 고급차의 반열에 이제 오른 차이기 때문에 딱 앉았을 때 이제 손에 잡혀지는 느낌, 그리고 딱 몸에 느껴지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이거보다 더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제네시스 GV8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더 말씀드리고 싶어도 사실 차 자체가 워낙 좋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딱히 막 이렇게 단점을 말씀드리기도, 딱히 또 장점을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좀 무책임하기도 한데, 차 자체는 워낙 잘 나왔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러 수입차들을 많이 경험해 본 입장에서도 판단해 보았을 때는 그런 차들과 비교했을 때 뭐 엄청 뒤지거나 그런 것들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약간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산차를 8,500만 원 주고 사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이나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제네시스 GV80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내가 8,500만 원까지 지불하기는 좀 그렇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또 그 견적을 한번 내보면서 계산기를 좀 두들겨 봤는데, 이번에 이제 출시된 2.5 가솔린으로 옵션을 좀 넣게 되면은 4륜까지 넣게 되면 한 7천만 원 후반 정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륜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서 뭐 4륜이 엄청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4륜을 제외하면 한 7,500만 원 선으로 이 제네시스 GV80를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륜을 넣는 대신에 이런저런 옵션을 많이 넣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정도 금액대면은 굉장히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8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해결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저는 이 현재 국내에 이제 출시되어 있는 수입차 국산차 통틀어서 이 GV80가 가장 최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한번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시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그래도 8천만 원 이하로는 이만한 차가 없다라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현대를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사야 되냐라는 어떤 그런 편견이 정말 크게 가로막고 있는데, 네, 그것을 뭐 이겨낼 수 있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한번 잘 고려를 해보시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 시승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